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특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학습 탐구 지금 시작합니다. 양도 많고 외울 것도 많아서 지금쯤이면 약간 어디서부터 잡아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자료예요.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라는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인데 이걸 같이 한번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회 1차 전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라는 제목의 기출문제인데요. 이게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1차 전지가 뭔지 확실히 딱 이해하고 왜 이 답이 정답인지 또 다른 보기들은 왜 답이 아닌지 이런 걸 좀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실전 감각을 키우는 거죠. 그냥 답만 외우는 거 말고요.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럼 블로그에 나온 문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1차 전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고요. 선택지가 1번 니켈 카드뮴 전지, 2번 연료 전지, 3번 만간 건전지, 4번 납축 전지 이렇게 네 가지네요. 언뜻 보면 다 비슷비슷한 배터리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이런 문제를 딱 보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냐면요. 이 질문의 핵심 키워드, 1차 전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사실 답을 고르기가 어렵죠. 다행히 이 자료에서도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데 1차 전지라는 건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없는 거.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전지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화학 반응이 한 번 일어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비가역적이라고 하죠. 비가역적 화학 반응. 단순히 그냥 일회용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네요. 반응 자체가 돌아오지 못하는 거군요. 그럼 우리가 보통 마트나 편의점에서 사는 AA, AA 이런 사이즈 배터리들 있잖아요. 다 쓰면 분리수거함에 넣는 거. 그런 게 대표적인 1차 전지겠네요. 그럼 다시 문제로 와서 이 충전 안 되는 일회용 전지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골라라 이런 뜻이군요. 그래서 자료에서 말하는 정답은 뭔가요? 네, 자료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3번 망간건전지를 정답으로 딱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망간건전지입니다.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고 있죠. 망간건전지가 아무래도 가격이 좀 싸고 또 어디서나 구하기 쉽잖아요. 뭐 느모콘이나 시계, 장난감 같은 거 이런 데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말에 제일 잘 맞는 1차 전지라고 할 수 있겠죠. 망간 건전지. 정말 그렇죠. 당장 편의점만 가도 그냥 벽 한쪽에 쫙 깔려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통 그냥 건전지라고 부르는 게 대부분 이 망간 건전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성능 좋은 알카라인 망간전지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답을 아는 것도 좋은데 사실 왜 다른 건 답이 안 되는지 아는 게 진짜 공부잖아요. 특히 혼자 공부할 땐 더 그렇고요. 여기 1번 니켈 카드뮴 전지나 4번 납축 전지 이것들도 이름은 꽤 들어봤는데 이건 왜 답이 안 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지론이에요. 바로 여기서 이제 1차 전지랑 세트 개념이죠. 2차 전지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선택지 1번 니켈 카드뮴 전지, 그 NICD라고 하는 거랑 4번 납축 전지, 얘네들은 대표적인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는 뭐냐? 1차랑 반대죠. 방전이 돼도 다시 충전하면 또 쓸 수 있는 거. 화학 반응이 가역적이라서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납축 전지는 자동차 시동 걸 때 쓰는 그 배터리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이죠. 방전돼도 차 운행하면 알터네이터가 다시 충전해 주니까요. 니켈 카드뮴 전지는 예전에는 충전식 드릴이나 무선 청소기 같은 데 많이 썼어요. 요새는 잘 안 쓰지만요. 리튬이온으로 많이 넘어갔죠. 그래도 어쨌든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니켈 카드뮴이나 납축 전지는 충전해서 또 쓰고 또 쓰는 2차 전지니까 애초에 1차 전지를 물어본 이 문제의 조건이랑 안 맞는 거네요. 그냥 많이 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1차 전지라고 딱 정해졌으니까. 명쾌하네요. 네, 정확합니다.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그 조건을 꼼꼼하게 봐야 돼요. 전기기능사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용어 정의를 정확히 아는지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꽤 자주 나와요. 그냥 가장 많이 쓴다는 말만 보고 이거 이름 익숙한데? 하고 덥석 고르면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럼 남은 거 하나. 2번 연료 전지. 이건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혹시 이것도 2차 전지인가요?
아니면 1차는 맞는데 뭐 잘 안 써서 답이 아닌 건가요? 연료전지는요. 사실 1차 전지나 2차 전지하고는 약간 카테고리가 좀 다르다고 보는 게 맞아요. 얘는 전지 안에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방식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연료,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거랑 산화제, 뭐 공기 중 산소 같은 거를 계속 넣어줘야 돼요. 그걸로 화학 반응을 시켜서 바로 전기를 만드는 장치거든요. 약간 발전기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작동하는 동안에는 전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배터리처럼 에너지를 딱 저장했다가 꺼내 쓰는 거랑은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우주선 전원이라든지 일부 친환경 발전소 아니면 뭐 미래자동차 이런 데서 연구하고 쓰이긴 하는데 망간건전지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형태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 답으로는 좀 거리가 멉니다. 아하, 연료전지는 작동 방식 자체가 우리가 쓰는 건전지랑은 완전히 다른 거군요. 연료를 계속 넣어줘야 한다니 휴대용 기기보다는 무슨 설배 같은 느낌이네요. 결국 이 문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망간 건전지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싶지만 파고들어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첫째로 1차 전지랑 2차 전지 개념 구분할 수 있는가? 둘째, 각 전지의 대표적인 종류들, 뭐 망간, 니켈, 카드뮴, 납, 연료전지 이런 거 아는가? 셋째,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걸로 해석할 수 있는가? 이걸 다 물어보는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자료 출처가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잖아요. 아마 독학하시는 분들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이런 점을 짚어주려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1차 전지 이꼴 망간건전지 이렇게만 외워버리면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도 틀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이렇게 물어보거나 다음 중 성격이 다른 전지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네요. 아까 오답이었던 니켈 카드뮴이나 납축전지가 다른 문제에서는 정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와, 이렇게 문제 하나를 풀어도 관련된 개념까지 쫙 훑어보는 습관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특히 혼자 공부하면 누가 옆에서 이런 거 잘 안 짚어주니까요. 이 블로그 해시태그 샵 전기기능사 필기 독학 AI 학습 노트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었군요. 네, 맞아요. 효율적으로 혼자 공부하려면 이런 방식이 꼭 필요해요. 기출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그냥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관련된 이론 다시 한번 찾아보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확실하게 분석하고 가능하다면 이거랑 비슷한 문제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예상까지 해보는 거죠. 이 전지 종류 묻는 문제가 사실 전기화학의 완전 기초인데 이런 기초가 튼튼해야 나중에 더 복잡한 거, 뭐 회로나 설비 문제 같은 거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아, 그렇죠. 단순히 뭐 공식 외우고 단위 변환하고 계산하는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용어, 분류 체계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시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겠네요. 예를 들면 나중에 뭐 직류회로, 교류회로 이런 거 배울 때도 전원의 특성 같은 거 이해하려면 이런 지식이 바탕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 뭐 전지의 내부 저항 같은 개념 배울 때도 1차, 2차 전지 특성 차이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안전 규정 관련된 문제 풀 때도 각 전지가 어떤 화학 물질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런 거 알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문제 하나를 좀 깊게 파고들다 보면 다른 중요한 개념들도 자연스럽게 다시 보게 되고 복습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전지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정리한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나눈 거 핵심만 딱 요약하면 첫째, 1차 전지는 충전 안 되는 일회용 전지다. 왜? 화학 반응이 비가역적이라서. 둘째, 그중에서 우리 주변에서 제일 흔하게 쓰는 건 망간건전지다. 싸고 구하기 쉬우니까. 셋째, 니켈 카드뮴이랑 납축 전지는 충전해서 다시 쓰는 2차 전지라서 답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연료 전지는 작동 방식 자체가 달라서 일반적인 1차 전지랑은 좀 다르다. 여기까지요. 네. 전기기능사 준비하시는 여러분, 오늘 다룬 내용이 어쩌면 좀 기본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응용은 이 기초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1차 전지, 2차 전지, 정의, 특징, 대표적인 예,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하는 건 정말 필수입니다. 그냥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건 왜 그렇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각 전지가 왜 다른지. 예를 들면 망간건전지는 왜 이렇게 싼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왜 이렇게 비싸지?
납축 전지는 무겁고 그런데도 왜 아직 자동차에 많이 쓸까?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해보는 게 학습의 깊이를 더해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본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1차 전지,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망간 건전지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충전해서 다시 쓰는 2차 전지 중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일상에서 어떤 게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 손안에 아니면 가방 속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과정 자체가 오늘 배운 내용 복습도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최신 기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전기기능사 합격으로 가는 길에 든든한 디딤돌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